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와 발바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1부 2위 무승승 승무입니다. 로마와의 2차전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2위 자리를 트벤테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크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2차전이 걱정이기는 해도 일단 이 경기에서만큼은 페예노르트의 시스템이 잘 굴러갈 것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대의 공격 출발을 제어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1부 15위 페페무패승입니다. 다득점 다실점 양상으로 가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 네이메헌을 상대로는 2골을 일찌감치 넣어놓고 수비로 전환한 것이 먹혔지만 페예노르트는 중앙을 장악하고 공격에서의 전진을 커버하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팀입니다. 결국 발바이크의 공격성보다는 수비적인 난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리그에서의 순위 방어가 중요한 상황이라서 로테이션을 큰 폭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진이나 빌드업을 방해하는 압박이 발바이크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발바이크의 수비력도 믿음직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페예노르트가 승리를 거둘 듯합니다. 다음은 스타드 랭스와 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프랑스 1부 9위 승무무패패입니다. 생각보다는 지난 경기 약점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스 이토의 폼은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 경기 23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팀의 기대 득점은 0대였고 압박을 하는 것이 역습 성향의 팀에게 빅찬스를 꿰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단 랭스가 수비적으로 중앙에서의 거친 플레이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랑스를 상대로는 최근 1무 4패로 좋은 면모도 아닐 것입니다. 랑스 프랑스 1부 6위 패승승승무입니다. 주중 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압박의 질이 올라간 랑스의 장점이 어느 정도는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압박을 푼 상황에서는 스트라스부르를 3대1로 격파하는 등 공격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보여준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압박의 질이 떨어져서 수비적으로 난조를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더라도 랭스의 약점은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이 처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을 듯합니다. 랑스가 압박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승리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랭스의 약점이 지난 경기에서 드러난 것도 간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수비적인 부분도 랭스의 공격이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 머무르는 성향이 강해서 수비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레스트와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프랑스 1부 4위 승무무패무입니다.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괜찮습니다. 최근 오전에서도 2승 1무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압박과 거친 플레이를 동반한 수비가 좋은 편이고 상대가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는 점은 카스티오에게 자유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스티오가 골을 넣는 능력도 있지만 찬스 메이킹을 리그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도 해 직접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골을 도와주는 능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1부 8위 무무패무무입니다. 마르세유가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활동량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체력적인 문제와 수비에서의 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리트가 보여주는 창조성이나 기술이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볼을 끄는 특성이 브레스트의 중앙 압박에 무력화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마르세유의 특성 때문에 체력이나 수비적인 양상에서 불안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브레스트의 압박이나 상대 공격수의 퀄리티를 제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중앙 플레이메이킹도 템포가 느리고 공을 끌 수 있는 하리트의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루턴타운과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 잉글랜드 1부 17위 승승승무패입니다. 루턴의 홈에서는 상당히 상위권 팀들도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루턴이 최종적으로는 상위 전력을 극복하는 양상은 아니었는데 수비와 압박에 소모하는 에너지 레벨이 후반에 발목을 잡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세트피스나 속공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아스날이나 맨시티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면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맨유의 공세 저지력이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득점력을 뽐내볼 여유는 있을 것입니다. 맨유 잉글랜드 1부 6위 무승승승승입니다. 맨유의 전방 압박이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3개의 슈팅을 얻어맞았고 사부리그 팀에게도 2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에서의 난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르나초, 레시포드, 헤일룬의 폼이나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공격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루턴의 홈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메뉴의 수비나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높은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루턴이 높은 라인과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성향 때문에 상위 전력을 상대로 체급을 극복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버 2.5와 맨유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훔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훔 독일 1부 14위 무승패 무무입니다. 바이언을 상대로는 최근 3경기에서 17골을 허용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피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1승 2무를 기록하는 등 홈 강세가 매우 뛰어난 상황이고 바이언의 현재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보훔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승승승패패입니다. 4-2-3-1로 정상적인 전력을 구성을 했지만 라치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케인을 비롯한 공격진이 0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우파메카노도 페널티킥을 허용한 태클을 걸고 퇴장당하는 등 공수에서 모두 균열이 심한 상태입니다. 바이언이 보훔을 상대로는 아주 강했고 대량 득점 상황도 꽤 만들었지만 현재 보훔이 보여주는 폼이나 바이언의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는 큽니다. 바이언 쪽으로 배당이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지만 효율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정상적인 전력을 최대한 구성한 상황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보훔도 강호들을 상대로 홈에서 제법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 3.5를 1순위로 삼는 것이 낫고 무승부도 과감하게 노려볼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